또 남자들끼리 그런 게 있어요. 아, 남자가 잘생기면 아, 수건을 덮지 않는다. 아,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그냥 아, 머리를 감았거든요. 네네. 사실 그건 아니죠. 네네. 아니, 그런 알겠습니다. 건 네. 아닌데.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아, 지난 시간에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네.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동네 미용실은 월 한 200에서 300 정도가 거의 한계거든요. 좀 네네. 많이 벌어봐야 한 400 정도? 네네. 근데 이거를 헤어 살롱화 네. 하면은 월 2천만 원, 진짜 3천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요 내용을 좀 더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월 순수익 한 어느 정도 나오시죠? 많게는 2천만 원이 넘을 때도 있고 음. 또 이제 비수기 때는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그 예전에 처음 1인 미용실 하셨을 때는 처음에 수익이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는 뭐 200만 원에서 음. 뭐 조금 차츰차츰 올라갔죠.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사실 그 핵심적인 5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동네 미용실은 이런 한계가 있고 헤어 살롱을 운영을 하게 되면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매출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는 음. 미용실을 헤어 살롱화 하면 고객의 만족도는 좀 틀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고객의 만족도가 틀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네네. 미용실이랑 헤어 살롱이랑 어떤 이름적인 측면에서 느낌은 다르긴 한데 네. 고객 만족적인 측면에도 좀 다른 게 있나요? 살롱화를 하면 좀 더 고급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좀 제품을 좀 더 좋은 걸 쓰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고객들의 피드백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절대 저렴한 거를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제품도 좀 좋은 거 쓰고 그리고 기계도 좀 더 좋은 걸로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고객의 만족도는 좀 틀려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럼 기존에 1인샵 미용실 하실 때랑 네. 그리고 지금 더오쇼 헤어 살롱 운영하실 때 조금 어떤 제품이나 네. 기계적인 측면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나요? 기계적인 측면은 사실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개인 살롱을 하면 소량의 제품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비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많고 대형화 되니까 조금 더 많은 제품들을 좀 더 저렴하게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제품이더라도 낱개로 사는 것과 도매로 사는 것의 느낌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틀리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더 적당한 가격선에 좀 괜찮은 가격선에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시술을 해드리면 고객의 또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럼 들어요. 동네 미용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쵸. 너무 이제 재고가 쌓이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재고가 쌓이기 때문에 같은 브랜드의 약을 쓰더라도 더 많이 드리면 좀 더 저렴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써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살롱을 하나 운영하면 하는 것보다 이제 크게 운영하면 다양한 제품들을 써볼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약이 좋다고 해서 그 약만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이 업그레이드 될 때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님께서는 그럼 제품 같은 거 고르실 때 어떤 네. 식으로 고르세요? 보통 보면 이제 영업사원들 와가지고 네. 이렇게 뭐 샘플도 보여주고 하면서 좀 판매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좀 성분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아. 제가 왜냐면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애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좀 잘못 쓰면 몸에 계속 쌓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성분을 보고 제품을 드리는 편이에요. 동네 미용실과 그 살롱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약간 좀 퀄리티 높은 제품을 좀 저렴하게 네, 받아서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더 고객 만족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서네요. 네. 그죠?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샵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갖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더 디테일하게 따져가면서 쓰는 거예요. 더 좀 이런 고심해서 네. 제품이나 재료 같은 거를 선택하신다라는 그쵸. 느낌을 받으면 네. 되겠네요. 처음에는 저도 뭐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고객님들의 피드백, 그건 너무 별로였어.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은데 고객님도 아세요. 그러면 이제 고객님들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피드백을 얻으면서 좋은 제품으로 갈 수 있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죠. 자, 그럼 첫 번째는 어쨌든 제품, 시설, 기계적인 네. 측면에서 좀 구조 세팅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동네 미용실과 어떤 헤어 살롱의 좀 차이점. 프로페셔널한 테크닉의 교육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뭐 동네 미용실 안 운영해 봤던 거 아니고 네. 6년 동안 운영해 보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내 기술 뭐 커트 잘하고 있는데 뭐 괜찮지 않나? 근데 결국엔 이런 거거든. 1년에 한 번씩 커트 라인은 계속 변하고 계속 디테일들, 맞아요. 그 자그마한 맞아요. 디테일들이 바뀌는데 그런 것들을 동네 미용실에서는 놓치고 갔었어요. 제가 그랬었어요. 계속 뭐 내가 교육 받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살롱화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매년마다 배우러 다니고 있거든요. 매년마다 이제 계속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물론 1인 샵에 있을 때도 배웠지만 더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끼리도 서로 피드백을 하고 있고 더 프로페셔널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동네 미용실은 자꾸 안일해지거든요. 그쵸. 안일해져요. 그래서 그 배움에 있어서 좀 살롱화 하면서 많은 고객을 수용하다 보면서 더 예민해지려고 하고 더 예민하게 좀 더 감각적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이것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더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1인 샵에 있을 때보다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좀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그 교육이라는 게 이제 네. 가셔가지고 어떤 헤어 커트라든지 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같은 걸 받으시는 걸까요?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뭐 시즌 컬러라든지 아니면은 유행하는 커트 스타일이라든지 뭐 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매 월마다 이제 교육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든지 아니면 그 외적인 것 내가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교육들을 좀 다 찾아가지고 뭐 네. 직원분들도 보내주시는 거고 지금 대표님께서도 직접 가시는 네. 거고. 저희는 이제 레벨을 정해놨어요. 왜냐면 직원들이 많아지면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레벨을 정해서 어느 정도의 레벨을 올라가면 외부 교육을 받게끔 해요. 왜냐면 여기 우리 샵 안에서만 배우는 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주 나가서 배울 수 있고 다시 여기 와서 접목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러니까 있죠. 레벨에 따라서 받는 교육에 좀 차등을 두니까 훨씬 더 효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쵸. 그러면 진짜 직원들의 어떤 스킬들이 늘어나고 그럼 네. 그게 바로 또 고객 만족으로 올라가니까, 실제로 저도 이제 미용실 같은데 이제 좀 가려고 하다 보면 동네 미용실이라고 느껴지는 곳들은 못 가겠더라고요. 못 가겠어요. 느낌 자체가. 왜냐면 딱 아주머니께서 옛날 그런 어떤 기술로 해주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어쨌든 프로페셔널한 테크닉을 계속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식시키고 네. 가르치는 거, 네네. 그게 좀 미용실과 헤어살롱의 차이점이고, 이게 순수익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네, 맞아요.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세 번째, 이게 이제 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응대와 접객이거든요. 응대와 접객, 모든 네. 서비스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네, 맞아요. 헤어살롱의 접객은 어떤 게 좀 다를까요? 저는 사실 너무 친절하지도 너무 불친절하지도 않은 디자이너였어요. 그런 원장이었고요. 약간 밍숭맹숭한.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압구정에서 일을 할 때 다른 선생님들, 다른 디자이너들 보면 너무 친절하시다. 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저한테 가식같이 느껴진 거예요. 아. 어디 백화점 가면은 네. 어머 고객님 막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가식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식이 아니라 진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응대와 접객은 필수 사항 중에 필수 사항이 아닌가. 제가 놓치고 갔던 부분인데 그게 동네에서는 또 잘 안 고쳐졌어요. 왜냐면 맞아요. 혼자 일하니까 지적하시는 분들 별로 없고요. 아. 제 기술에 그냥 만족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지.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헤어 살롱화를 하면서 제 직원들을 보면서 많이 느껴요. 제가 많이 지금 이제 고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손님이 많이 와야 돈을 벌어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우리가 잘해야겠지만 그게 잘하는데 더 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응대와 접객을 요즘에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좀 사례를 좀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요런 응대는 요런 식으로 바꾸면 좋다, 약간 요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샴푸 서비스를 할 때 네. 이제 그냥 수건 이렇게 해서 그냥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근데 머리 감을 때 뭐 수건 덮어주거나 수건 안 덮어주는 곳들도 있고, 네네. 네, 또 남자들끼리 그런 게 있어요. 남자가 잘생기면 아, 수건을 덮지 않는다. 아,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그냥 아. 머리를 감았거든요. 네네. 사실 그건 아니죠. 네네. 아니 그런 알겠습니다. 건 네. 아닌데 넘어갈게요. 저희가 처음에는 안대를 안 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어떤 고객님께서 클레임을 거신 거예요. 세탁 업체에 맡겨도 샴푸대 안에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는데 그걸 올리니까 어떤 남자 고객님께서 수건에서 좀 냄새가 나는데 이걸 꼭 덮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안 되겠다 해서 안대를 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의 서비스는 뭐냐면 저희가 염색 고객님들 많거든요. 네. 근데 염색할 때 두피 보호제를 꼭 필수 상황으로 뿌려드려요. 네.
왜냐면 두피가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요. 그걸 1년, 2년, 3년 하다 보면은 두피는 결국 안 좋은데 염색을 안 할 수는 없어. 네. 그러니까 두피 보호제를 항상 뿌려드리고 이거는 근데 또 다른 매장에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심지어 다운펌 할 때도 뿌려드려요. 고객님들이 따갑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바짝 누르기 위해서는 좀 네. 그만큼 센 약을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러면 두피 보호제를 좀 뿌려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음. 그런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고객님한테 고객님 두피가 안 좋으실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이거를 밑에 좀 먼저 뿌려드리고 해드릴게요. 이제 멘트로 이제 또 예. 안내를 하고. 그러면 고객님을 많이 생각해드리고 있어요 라는 생각을 들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시행하고 있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엄청 디테일한 것들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직원을 보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걸 어떻게 피드백을 하고 그걸 어떻게 고쳐나갈까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인 샵 할 때보다는 지금 이제 헤어살롱화를 하셔가지고 네네. 어쨌든 큰 성공을 이루셨는데 동네에서 미용실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나도 미용실이 아닌 헤어살롱화를 좀 하고 싶다. 기술자가 아닌 경영자의 마인드로 어떤 사업을 좀 하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조언 같은 거 좀 한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혼자 일하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성장을 하는 게 저는 지금 제가 해보니까 물론 그 과정들이 쉽진 않지만 어렵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가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왜냐면 절대 나 혼자서 성장하고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매년마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지금 이걸 배우고 싶어. 내가 경영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그럼 경영 잘하는 사람을 두고 내가 노무와 세무가 좀 부족해. 그러면 미용, 경영, 노무, 세무 잘하시는 분 쫓아가가지고 그걸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너무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배우셔야 돼요. 그러셨으면 이번 좋겠어요. 기회에 네네. 또 장관에서 이채원 대표님께서 또 강의를 또 해주시니까 네. 이번 기회에 또 그런 걸 좀 배우시면 네. 아마 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가장 어디에 좀 핵심적으로 좀 중심을 두셨는지. 제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도 직원들이랑 뭐 순수익 올리고 뭐 하고 다 물론 좋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키는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1억을 모으려면 커트를 몇백 명을 잘라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재테크거든요. 근데 바쁘신 원장님들이 재테크 쉽지 않아요. 헤어살롱 운영하면서 하는 재테크 방법이 네, 어떻게 보면 네. 일반 재테크가 네, 아니라 맞아요. 물론 저도 지금 그 과정에 있지만 제가 이러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동네에서 미용실 뭐 직원 한두 분, 뭐 3-4명 쓰시는 분들이 진짜 이채원 대표님처럼 헤어살롱화를 하셔가지고 매출도 올리고 네. 순이익도 올리고 네. 직원 관리도 잘 되게 하고 네. 또 실제로 샵에 좀 하루 이틀 빠지더라도 네, 재테크를 위해서 네네. 그래도 좀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주시면은 진짜 전국에 있는 많은 원장님들이 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번 강의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